안녕하세요. 지난 비디오에서 훌륭한 AI 에이전트 앱 개발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될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아이템이 나와요. 툴이 나오고요. 에이전트가 나오고 AI가 나옵니다. 에이전트는 이 툴과 AI 사이에서 조절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툴이란 우리가 그동안 개발해왔던 어플리케이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AI와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이 에이전트죠. 툴의 장점과 AI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이전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개발해왔던 어플리케이션은 아주 정확하죠.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의 정답만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인 AI의 장점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AI 에이전트이고요. 또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프롬프트입니다. AI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프롬프트밖에 없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만들고 관리하고 활용해서 이 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이 유저가 원하는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느냐, 이것이 바로 AI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플리케이션의 백엔드 소스 코드를 보면서 이 에이전트가 어떻게 이 툴과 AI와 효율적으로 소통하도록 하는 기술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 첫 번째 부분부터 프롬프트가 나오죠. 이 부분부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스 코드를 풀 스크린으로 하고요. 이 부분을 분석하도록 하죠. 이 AI 에이전트 프로그래밍에서 이 프롬프팅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했죠. 프롬프트는 AI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규칙과 목표를 따라야 하는지 정의하는 기본적인 그런 설계 도구예요. 이 시스템 프롬프트는 특히 슈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를 설계하기 위해서 작성된 그런 프롬프트이고요. 이 화면에서 슈퍼바이저는 이 세 군데 있죠. 이 슈퍼바이저와 리서치 팀 매니저, 이것도 슈퍼바이저이고요. 도큐멘트 어서링, 이것도 슈퍼바이저입니다. 이 세 개의 슈퍼바이저를 구성할 때 이 make 슈퍼바이저 노드를 콜을 할 거고요. 이 슈퍼바이저를 구성할 때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에 다른 팀이 더 추가가 된다면 그 팀을 구성할 때도 똑같은 이 시스템 프롬프트가 사용이 되겠죠. 그럼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요. You are a supervisor tasked with managing a conversation between, 여기까지 보시면 이것은 이 슈퍼바이저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워커를 관리하고 적절히 지시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 워커들은 슈퍼바이저에 따라 다르죠. 이 following workers하고 members는 변수로서 인풋 파라미터를 통해서 전달이 될 겁니다. 이 슈퍼바이저를 구성을 할 때에는 여기에 있는 members는 리서치 팀과 도큐멘트 팀이 될 거고요. 그래서 리서치 팀과 도큐멘트 팀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리서치 팀을 구성할 때에는 멤버는 서치하고 웹 스크래퍼가 될 거고, 도큐멘트 어서링 팀을 만들 때에는 멤버가 라이터, 노트 테이커, 차트 제너레이터, 이런 것들이 되겠죠. 팀들을 구성할 때마다 거기에 구성된 다른 멤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다른 멤버들을 파라미터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해당 팀에 맞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다음은 Given the following user request, respond with a worker to act next. 유저 리퀘스트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워커가 다음 일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리스판드를 해라, 이런 내용이죠. 이 문장은 슈퍼바이저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요청에 기반하여 어떤 워커가 다음으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됨을 알려주는 겁니다. Respond with the worker to act next. 이 부분이 바로 이 슈퍼바이저는 단순히 리퀘스트를 전달해주는 작업이 아니라 적절한 워커를 선택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 다음 문장은 Each worker will perform a task라고 있죠. 각 워커들은 태스크를 수행할 거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respond with their result and status. 작업들을 수행한 그 결과를 respond 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When finished, respond with finish. 이 작업들이 다 완료가 되면은 finish란 부분을 그 respond에 추가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리서치 팀은 이 finish가 나왔을 때에는 슈퍼바이저한테 보고를 하게 되겠고요. 그 내용을 LLM에게 전달을 하고 그 받은 메시지에서 다시 이 안에 finish가 들어있다면 이 슈퍼바이저는 이 전체 작업을 끝낸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나중에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있냐 하면요. AI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죠. 이 슈퍼바이저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작업이 언제 끝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바이저 노드를 만드는 함수를 따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멤버스만 별도로 파라미터로 주어지면 다른 팀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담보를 했죠. 정리를 하면요. 이 프롬프트에서는 이 슈퍼바이저가 적절한 워커를 선택을 하라고 하는 임무를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LLM의 답변을 바탕으로 다음 작업을 결정을 하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어떻게 피니시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AI 에이전트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하게 다룰 의사결정 능력과 툴 활용 능력을 여기서 강조한 그런 프롬프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슈퍼바이저 노드 부분에 대한 프롬프트를 분석을 다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클래스나 이 슈퍼바이저 노드 등의 이런 독스트링 부분이 나오죠. 이것은 그냥 이 클래스나 이 함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따로 이 로직 내에서 사용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프롬프트 관점에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을 러닝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것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프롬프팅과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슈퍼바이저와 관련된 프롬프트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엔 툴과 관련된 정보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태블릿 서치 툴처럼 랭그래프에서 미리 작성한 그런 프리빌트 툴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있는 것처럼 스크랩 웹페이지 같은 개발자가 직접 개발한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그럼 이 AI 에이전트는 이 툴이 어떤 일을 하는 툴인지 어떻게 알까요?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프리빌트 툴을 한번 보면요. 태블릿 서치 리절트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 툴을 만든 그런 파이썬 파일로 갑니다. tool.py 파일인데요. 이 태블릿 서치 툴이 바로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선 독스트링으로 이 툴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도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 API와 관련된 정보들도 있고요. 이 독스트링 부분은 넘어가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name과 description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이 name과 description 정보를 AI에게 전달하면서 이 툴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알려줍니다. 여기서 이 name을 보면 Heavily Search Result JSON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툴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AI가 이 툴을 사용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리스판스에 이 Heavily Search Result JSON을 사용하라고 답변을 하게 되죠. 그럼 AI 에이전트는 그 답변을 보고 이 툴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디스크립션 부분에 바로 이 툴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 툴은 신뢰성 있는 검색 결과를 제공하며 현재 이벤트와 관련된 질문을 답변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입력값은 검색 쿼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죠.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트레이닝된 AI는 이 트레이닝할 데이터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의 정보가 없습니다. 즉 오늘 날씨는 어때라고 물어보면 AI는 그것을 알지를 못하죠. AI가 해야 될 일은 서치를 해서 오늘 날씨 정보를 받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 서치 기능이 AI에게는 본질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서치를 하는 작업을 다른 툴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태블릿 서치 엔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립션에는 현재의 이벤트에 대한 그런 질문에 답변할 때 이 툴을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의 조선시대에 대한 정보, 중세시대에 대한 정보, 피카소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을 물어본다면 이 툴을 사용하지 않겠죠. 하지만 오늘 날씨는 어떠냐, 오늘 이벤트는 무엇이 있느냐, 이 근처에 특별한 행사, 가볼만한 행사는 무엇이냐, 이런 커런트 이벤트에 관련된 질문이다라고 AI가 판단하면 요것은 태블릿 서치 엔진을 사용한다라고 답변을 보내오겠죠. 그럼 AI 에이전트는 그 답변을 바탕으로 태블릿 서치 리절트 제이슨 이 툴을 사용하라고 했구나. 그러면은 이걸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행을 할 때 input should be a search query라고 되어 있죠. 이 AI로부터 받은 많은 답변들을 다 이 태블릿 서치 엔진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인풋은 서치 쿼리로 되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AI는 그 부분까지도 아마 답변에 넣어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날씨는 어때?" 라고 문장을 넣어서 보냈다면 이 AI에서는 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오늘의 날씨 뭐 today's weather 이렇게 검색할 때 사용하는 그런 쿼리로 변환을 해서 그 내용을 전달을 할 겁니다. 그럼 태블릿 서치 엔진에서는 그 쿼리를 받아서 사용을 할 거고요. 중간에 AI 에이전트가 그 부분을 컨트롤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 툴들에 대한 정보는 네임과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AI 에이전트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태블릿 서치 리절트와 같은 랭그래프의 프리빌트 툴과 관련돼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엔 개발자가 직접 만든 그 툴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툴이라는 데코레이터가 이미 사용이 되죠. 그럼 이것은 이 랭그래프 내에서 툴로서 처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 함수의 이름은 스크랩 웹페이지이고 여기 독 스트링이 있죠. 여기에는 특별히 네임과 디스크립션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소스 코드를 보면 여기에 네임도 설정을 하고 디스크립션도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있지를 않고 함수 이름과 독 스트링이 있는 것으로 봐서 랭그래프의 내부적으로 이 툴의 네임은 스크랩 웹페이지라고 이 함수 이름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이 독 스트링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챗 GPT에게 물어봤더니 거기서도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랭그래프 내에서 이 함수 이름과 독 스트링을 근거로 툴의 네임과 디스크립션을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툴이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보면요. 여기서 create react agent라는 프리빌트 함수에서 이 에이전트를 구성을 합니다. 이 에이전트를 구성을 할 때 이 함수 내에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되겠죠. 이 함수에서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고 아마 랭그래프의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는 이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를 생성할 때 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 에이전트가 각 툴들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프롬프트와 이 툴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LLM에게 어떤 판단을 요구를 할 때 그 정보를 프롬프트에 넣어서 전달을 하는 거죠. LLM은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내서 리스판스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 일을 처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구현이 될 겁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리서치 팀을 구성할 때 이 서치 에이전트에 대한 특별한 프롬프트는 여기는 없습니다. 대신 툴들과 관련된 이 리서치 팀 슈퍼바이저와 관련된 프롬프트는 위에서 따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것만 가지고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에이전트를 만들 때도 이 에이전트에 대한 프롬프트는 따로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있는 툴들에 대한 그런 이름과 디스크립션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도큐멘트 어서링 팀을 볼 때는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밑으로 내리면은 그래서 도큐멘트 팀에서 사용할 툴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툴은 도큐멘트를 처리하는 그런 툴이고요. 각각의 안에 있는 함수들은 별도의 역할들을 합니다. 이것은 create and save an outline이고 이것은 read the specified document 이고 이런 식으로 디스크립션들이 다 되어 있죠. 이 안의 내용들이 각각의 툴들입니다. 그래서 이 랭그래프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를 할 때는 함수 이름을 이 툴의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이 docstring을 디스크립션으로 사용을 합니다. 모든 툴들이 다 그런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이썬 RAPL 툴은 좀 다른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annoted라고 되어 있어서 the Python code to execute to generate your chart라고 차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툴이고 이것은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독스트링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코드를 실행을 할 때 이것을 사용해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에이전트에게 전달되는 정보이고 AI가 이 정보를 활용해서 이 툴을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도록 하는 그 디스크립션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도큐멘트 어서링 팀에서 사용할 그런 툴들을 다 만들었고요. 이 툴들에 각각의 이름이 있고 디스크립션이 있습니다. AI는 그것을 활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 도큐멘트 라이팅 팀을 구현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state modifier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create react agent를 사용해서 에이전트를 구성할 때 전달되는 파라미터인데 옵셔널한 부분입니다. 이전에 이 리서치 팀과 관련된 서치 에이전트나 웹 스크래퍼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는
때는 이 state modifier는 별도로 보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doc writer 부분은 이 툴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description 부분을 여기에 따로 명시를 했죠. 그것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이 state modifier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보시면은 doc writer agent를 사용할 때 이 state modifier가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note taking agent를 사용할 때 이 state modifier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hart generating agent를 사용할 때는 여기 별도로 그 state modifier가 있지는 않죠. 이 chart generator인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docstring에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state modifier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서 사용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create react agent를 사용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search agent, 이거는 이 툴에 대한 description만 가지고 충분히 일을 처리를 할 수 있어서 state modifier로 이 agent에 대한 description, 즉 프롬프트를 별도로 구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웹 스크래퍼 agent를 구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create react agent로 이 doc writer agent를 생성을 할 때는 이 agent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agent는 문서를 읽고 쓰고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agent이죠. 그리고 그 작업은 노트 테이커의 아웃라인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이 문장은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예외 상황에 대한 지침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에이전트가 아웃라인을 디스크에 저장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 아웃라인을 참조하지 않고 직접 시를 작성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것은 제가 랭그래프의 튜토리얼을 바탕으로 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챗GPT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이 챗GPT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 소스 코드를 완벽하게 잘 만들어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일을 저장하는 부분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날 경우에는 디스크에 저장하지 말고 그냥 네가 직접 시를 써라 라고 제가 프롬프트를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은 원래 있었던 부분인데요. Don't ask follow-up questions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에이전트의 그런 행동 방침을 명확히 제한하는 거죠. 추가 질문을 하지 않도록 지시받는 겁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부분이죠. AI가 뭔가 지시를 했으면 그 지시에 따른 일만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만들어서 다시 AI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과정을 원천 봉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 state modifier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명확하게 작업 지침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별도로 따로 만든 것이죠. 어떤 에러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작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가 이 에이전트를 설명하는 그런 프롬프트입니다. 이 에이전트가 해야 될 일과 그 롤이 적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트 테이킹 에이전트가 있죠. 지금까지 라이터 에이전트였고 이 노트 테이커 에이전트를 처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스테이트 모디파이어가 사용돼서 노트 테이킹 에이전트가 해야 될 일을 명확히 하죠. 너는 도큐멘트를 리드할 수 있고 호환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했죠. 도큐멘트 라이터를 위해서. 여기서 이 도큐멘트 라이터는 시를 쓰도록 하는 거죠. 이 도큐멘트 라이터가 시를 쓰도록 하기 위한 그런 초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don't ask follow-up question,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을 넣어서 불필요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chart generating agent가 있죠. 여기서는 별도로 state modifier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에 툴을 정의할 때 description이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작업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될 점들은요. 이 에이전트를 만들 때 이 툴이 한 개가 전달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전달이 될 수도 있죠.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서치 에이전트는 이 하나의 툴만을 가지고 있죠. 태블릿 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웹 스크래퍼 에이전트도 이 스크랩 웹페이지 에이전트 하나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write 에이전트에서는 이 툴이 write 하는 툴과 edit 하는 툴 그리고 read 하는 툴, 이 세 가지의 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세 개의 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툴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적절하게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정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tate modifier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다른 에이전트는 툴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만 있으면 되겠죠. 하지만 이 writer 에이전트는 이 툴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툴들에 대한 정보가 더 자세하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죠. note taking agent
도큐멘트도 마찬가지로 create outline agent가 있고 read document agent가 있죠. 이 note taker agent는 우선 처음에는 이 도큐멘트를 read 해야 되겠죠. 그 read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outline을 만들어서 다음에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네, chart generator agent는 파이썬 REPL 툴과 이 read document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얘는 처음에 이 read document 툴을 사용해서 그 내용을 읽어온 내용을 바탕으로 파이썬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execute까지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각 에이전트들을 구현을 하고 그 에이전트들이 관리하는 툴들을 구현하는 부분을 살펴봤어요.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이 프롬프트에 어떻게 추가를 시켜서 이 LLM과 소통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AI 에이전트 아키텍처 하이라키컬 팀 이 웹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이 백엔드 소스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소스 코드는 이 페이지의 맨 밑에 유튜브 클립스 하이라키컬 아키텍처 링크를 클릭하시면 나오는 이 유튜브 강좌들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AI 에이전트와 특화된 백엔드의 정보들을 잘 분석을 해봤습니다. 바로 AI 에이전트 프로그래밍의 그런 핵심 개념과 백엔드 소스 코드 분석을 통해서 이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도구를 활용하면서 결정은 어떻게 내리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어요. 특히 프롬프트가 이 안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요. 툴은 또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봤고요. 에이전트는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AI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배웠죠. 바로 AI는 어떤 것을 판단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에이전트를 만들 때 state modifier 같은 것을 이용해서 에이전트에게 어떠한 역할과 어떤 행동 방침을 설정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강좌의 핵심 포인트는 AI 에이전트는 기존의 도구와 협력하며 인간과 AI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작업을 자동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는 AI와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에이전트가 그 프롬프트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AI 에이전트의 설계에서는 명확한 역할 정의와 그 데이터 흐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프롬프트와 관련된 이야기이죠. 요약하자면 AI 에이전트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 프롬프트 관리와 그다음에 이 툴 관리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는 이 아키텍처를 잘 만들어야 되겠고요. 바로 이 세 가지가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로서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리면서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의 업무 방식과 프로세스를 그런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다음에도 계속 이어서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기술들과 개념들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like and subscribe. 감사합니다.